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이강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 파이퍼는 이제 생성형 로봇 폴리시의 런타임에서의 페일리어 상황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디텍트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논문의 제목은 Failure Prediction at Runtime for Generative Robot Polices이고, 이제 2025 뉴립스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사이테이션은 10회인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이미테이션 러닝 폴리시는 롱 호라이즌 그리고 컴플렉스 태스크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멀티모달 액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그리고 라지 스케일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라지 스케일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여전히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는 어떤 비주얼 혹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액션 에러가 누적되어서 큰 롤아웃 레벨에서 이제 페일리어로 최종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한 로봇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는 이런 실패 상황, 즉 페일리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런타임 모니터링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얻게 된 이 early warning은 이후에 이제 safe fallback 혹은 뭐 human intervention이나 또는 추가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런 트리거 신호로서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failure detection이라는 거는 현재까지의 observation 그리고 액션 히스토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미래에 이제 failure를 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일종의 supervised classification 문제처럼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observation에서 이 액션을 하면 위험할지에 대한 그런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거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려면 페일리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페일리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려면 이제 로봇에서는 페일리어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또한 설령 페일리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엑세큐션 시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페일리어 모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퍼를 예를 들면 그리퍼가 물건을 잡아서 옮기는 태스크를 할 때 물건을 아예 잡지 못하는 그런 페일리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잡긴 했지만 목표 지점에 놓지 못하는 경우, 혹은 뭐 떨어뜨리는 경우, 또는 뭐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등 다양한 페일리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페일리어 데이터 종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수집한 데이터로 페일리어 프리딕션 모듈을 학습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한다고 했을 때도 보지 못한 페일리어 상황에 대해서는 페일리어를 판단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제 OOD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상기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실패한 롤아웃 안에서 이제 하나의 실패한 롤아웃을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언제부터가 이제 페일리어인지 라벨링을 한다고 할 때 그 어떤 타임 스텝부터 이제 페일리어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라벨링하는 것 자체가 또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 페일리어 데이터 없이 몇 개의 석세스풀 롤아웃만으로 이제 페일리어를 사전에 디텍션하는 그런 세팅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 논문은 이제 페일리어 데이터 없이도 런타임 페일리어를 예측하는 그런 세팅을 다룹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observation OOD 혹은 이제 액션 uncertainty를 기반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계가 있는데, 이제, 처음 보는 노벨 observation이나 또는 노벨 액션이 항상 이제 failure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이제 많은 데이터로 이제 모델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폴리시가 충분히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베닌 OOD 상황에서도 이제, 어, 페일리어 알람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좀 민감하게 페일리어 알람 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닌 OOD라고 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인데 이제 폴리시가 제너럴라이즈 가능한 그런 OOD 좀 완화된 OOD를 이제 베닌 OOD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VLM 기반의 프로그레스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이제 로봇 비변환 이제 태스크 프로세스를 이제 VLM으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한 후에 이제 해석을 해서 페일리어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VLM 방식들이 뭐 인퍼런스 타임이 늦기도 하고 보통 이제 페일리어가 정확히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페일리어라고 이제 알람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기 전에 실패가 임박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다소 아직은 적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제 단순히 어떤 OOD 기반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제 옵서베이션 OOD와 이제 액션 언서턴티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런 베닌 OOD에서도 페일리어 알람이 많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의 핵심 문제가 이제 페일리어 시그널을 이제 옵서베이션 또는 액션 중 한쪽에서만 찾는다는 그런 메서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옵서베이션만 보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옵서베이션이 트레이닝 혹은 석세스풀 롤아웃 디스트리뷰션과 다른지에 대한 판별을 할 수가 있지만 폴리시가 그 OOD 상황에 실제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은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베닌 OOD에서도 페일리어 알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만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액션이 컨시스턴한지 혹은 인컨시스턴한지에 대한 신호를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인컨시스턴한 액션이 발생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페일리어로 이어질 그런 언서턴한 상황인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파이퍼는 액츄얼 페일리어가 옵서베이션과 액션 언서턴티 양쪽에서 함께 드러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 두 가지 신호가 모두 페일리어를 가리킬 때 실제 페일리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신호 중 하나인 옵서베이션 OOD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석세스풀 rollout의 인베딩 패턴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 정도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인 액션 언서턴티에 관한 신호는 이제 액션 청크의 엔트로피가 높아질 때 이 페일리어 워닝을 내고자 하는 신호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이퍼는 이제 두 가지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제 R&D OE라는 모듈을 통해서 옵서베이션 OOD를 판단을 하고 ACE라는 모듈을 통해서 액션의 언서턴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스코어가 모두 이제 칼리브레이팅이 끝난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은 이제 발생을 알람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이퍼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우선 성공 롤라웃만을 활용해 페일리어 디텍트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옵서베이션과 액션의 언서턴티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스코어를 새로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스코어를 조인트하게 고려하는 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들이 인풋 옵서베이션의 OOD 혹은 이제 아웃풋 되는 액션의 그런 언서턴티 둘 중에 하나만을 사용해서 이제 페일리어를 판단하려 시도했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또 노벨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서드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파이퍼는 이제 언서티티 스코어를 학습하고 이제 스레시홀드를 칼리브레이션하는 과정이 이제 디플로이 전에 선행이 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이 두 가지 스코어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모두 페일리어 알람을 울릴 시에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에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엔드 연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모두 실패라고 판단을 할 때를 이제 진짜 실패라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코어 러닝과 칼리브레이션 이 앞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 스코어 러닝 및 칼리브레이션 부분은 실제 이제 다른 여타 페일리어 디텍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스코어 러닝이라는 부분은 이제 스코어를 특정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켜서 페일리어 시그널을 수치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파이퍼 논문에서는 이제 R&D OE, 즉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의 줄임말인데 이 R&D OE라는 모듈을 통해서 옵서베이션이 인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수치화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ACE, 액션 청크 엔트로피 모듈을 활용해서 폴리시의 액션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이제 수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계산한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게 되는데, 칼리브레이션에서 이 스레시홀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페일리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스레시홀드를 구하는 과정을 보통은 이제 컨포머 프리딕션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많이들 활용을 해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파이퍼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옵서베이션 관련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 이제 랜덤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규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프리딕터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조는 프리디터 네트워크가 타겟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따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작을 것이고, OD 데이터에 대해서는, OD 상황에서는 이제 두 네트워크 간의 오차가 커지게 됨을 이용해서 이제 노벨 인풋을 판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기존 이제 R&D 랜덤 네트워크 디스플레이션은 이제 노벨티를 좀 판단할 때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제 로 옵서베이션을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이제 작은 변화 페일리어와 크게 연관이 없는 작은 변화로도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폴리시 인코더를 통과한 이런 옵서베이션 임베딩 벡터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즉 이제 기존에는 로 옵서베이션 스페이스에서의 그런 OD 판별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옵서베이션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OD 판별을 목적으로 이제 이 R&D 보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타 이제 디스틸레이션 방법들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는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돼 있습니다. 따로 학습을 선행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그 파라미터들이 이니셜라이즈 된 채로 이제 프리즈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딕터는 이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따라가도록 이제 트레인 페이즈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두 차이가 최대한 작아지도록 이제 로스를 구성하여 그 로스를 이제 프리딕터 네트워크에만 흘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이니셜라이즈 네트워크를 OOD 판별에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된 티처 네트워크가 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 랜덤한 피처 매핑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딕터가 학습에서 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입력 공간에 대해서 이 타겟의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딕터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의 인베딩 공간에서만 타겟 네트워크의 아웃풋 패턴을 이제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 OOD 인풋이 들어오게 된다면, 플래시 인코더가 기존 인디스트리뷰션 매니폴드에서 벗어난 그런 다른 형태의 인베딩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베딩을 이제 R&D 네트워크에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프리딕터가 이제 기존에 학습된 그런 로컬한 스트럭처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프리딕션 에러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션 에러가 증가하면은 현재 들어온 인풋이 OD라고 판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OD 옵서베이션 인베딩을 판별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스 액션 청크 엔트로피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이제 생성형 폴리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베리언스 자체로는 언서터티 지표로 되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드가 나뉘고 이제 액션들이 각 모드에 잘 집중되어서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서는 언서터티가 낮은 경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베리언스를 측정하게 되면 두 모드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에 비례해서 이제 베리언스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언서터티의 지표와 되게 얼라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생성형 폴리시의 액션들이 보통 옵서베이션에 의존한 그런 모드들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드들이 디스크리트한 특성이 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뭐 두 개, 세 개, 네 개 같이 디스크리트한 모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셀 크기로 액션들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같은 모드들끼리 묶여서 해당 모드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액션의 엔트로피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시를 보면 이제 이 T 타임 스텝에서 이제 인퍼런스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액션들이 이제 액션 청크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T 플러스 I 스텝에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엔트로피를 가질 경우에 이렇게 액션들이 많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만들 시에도 이렇게 넓은 분포로 히스토그램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8이라는 뭐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언서티티가 낮은 액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 만들 때 이렇게 두 가지 모드에 집중되어서 이제 분포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엔트로피를 이제 프리딕트 액션들에 대해서 모두 더해서 이제 에이스 스코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언서턴티의 정도를 좀 판단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만든 R&D 에이스 스코어가 이제 각각 이제 이 빨간색 점은 이제 인퍼런스 하는 시점인데, 각 인퍼런스 시점마다 이 각각의 두 스코어들이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들을 이제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모두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더해진 아그리게이트 스코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코어가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을 때 페일리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스레시홀드를 구해야 할 텐데, 이 스레시홀드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컨포머 프레딕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컨포머 프레딕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식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샘플들이 이제 델타 퍼센타일 안에 들도록 하는 그런 임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줄을 세워서 이제 뭐 한90% 안에 들게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뭐 1에서 10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뭐 1, 2, 3, 4, 5, 6, 7, 8, 90, 10개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90% 안에 되게 되면은 뭐 9를 이제 그 임계값으로 정하게 되는 뭐 그런 방식이 이제 컨포럼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계치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아그리게이티드 된 스코어의 타임 스텝별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스코어 민 커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커브를 가지고 각 롤아웃에 대해서 그 얼마나 이 민커브로부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롤아웃별로 이제 최대 오차를 구하게 되고, 이 최대 오차를 줄 세워서 앞서 말한 컨포먼 프리딕션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밴드의 폭을 이제 따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민커브와 그에 해당하는 이제 밴드의 폭을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스레시호드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각 모듈의 워닝 알람 여부를 판단하고, 이 두 모듈 모두에서 이제 알람을 낼 경우에 페일리어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크게 세 가지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일반화 가능한 OOD와 페일리어를 유발하는 OOD의 분리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서베이션과 액션 페일리어 프리딕터가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소타 베이스라인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초점을 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히 결과만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희미한 파란색과 이 진한 빨간색이 둘 다 OOD 데이터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석세스한 경우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페일리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클수록 이 두 가지를 잘 분리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R&D OE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를 되게 잘 분리한다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와 오어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가를 봤을 때, 오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제 시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엔드가 좀 더 로버스트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실험 결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타 이제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디텍션 타임도 낮고, 그리고 아큐러시는 높은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옵서베이션 OOD와 액션 언서턴티 두 가지를 모두 결합하는 방식이 되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있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의 교집합 부분을 페일러 영역으로 지금 이 논문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 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중요도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웨이트를 부여를 해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과 리미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브레이션을 태스크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 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다 통용 가능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즉, 각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칼리브레이션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칼리브레이션을 석세스풀한 롤아웃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페일리어 석세스 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분야 연구에 대해서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일리어와 관련된 이제 로 OOD가
오디 옵서베이션이 인디스트리뷰션 같이 이제 인베딩이 된다면은 이제 R&D OE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이 부분이 좀 블라인드 스팟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을 보면은 OOD 디텍션, 아니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 자체는 이제 페일리어 디텍션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차이를 밝히고 있고 OOD 옵서베이션과 액션 디스트리뷰션의 언서턴티를 함께 봐야 좀 더 정확한 페일리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너럴티 폴리시의 페일리어 디텍션 그리고 핸들링 분야 이 논문은 세미나 준비하며 이 분야가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야 자체가 되게 프랙티컬함과 그리고 좀 연구적인 부분이 모두 다 교집합적으로 좀 공존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를 추후에 계속 연구를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